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포 탐욕 지수 첫 번째로 만나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캡처를 해온 게 40인데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했을 때 또 30대로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확실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공포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시장에 또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물러선 채로 바라봐야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얘기겠죠.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지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렵사리 탐욕 구간까지 갔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밀리면서 공포 구간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점 조금은 아쉽게도 포인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며칠 전에도 살펴봤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가져왔습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양수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음수로 전환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로 바뀐다는 건 미국 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기운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잠깐 그냥 음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양수로 돌아오는 거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투자자들이 점점 더 이전보다는 스탠스를 바꿔가고 있구나,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ETF의 흐름과도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어서 ETF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ETF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때 순유출세를 기록하고서 소폭이지만 순유입으로 돌아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시간으로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던 모습이라서 이제 마감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장중에는 순유입세였는데 순유출로 바뀐 채로 마감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전에는 2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시장의 자금들, 그리고 그 이어서 8,600만 달러, 그리고 오늘까지도 5,7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그렇고 이렇게 ETF의 흐름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는 우리 시장의 매도 쪽으로, 하락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물량을 조금 덜어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단기적인 전망을 조금 짚어보고자 청산 히트맵도 가져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청산 히트맵 저희가 이따금씩 가져와서 단무지 잡아먹으러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위에 76,500달러 부근의 노란색 단무지 청산 물량들이 쌓여있는 구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보를 조금 가늠을 해보자면 일단 밑에 쪽보다는 위에 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78,500달러 부근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중에 내려갈 땐 내려가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서 유동성 다시 한번 잡아먹고 내려가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 히트맵을 통해서 가늠을 해보는 정도입니다. 100% 이대로 움직인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 또 실시간으로 하락이 나오는 만큼 하방으로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갑자기 또 점심때가 되니까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해서 0.5% 다시 빠지는 모습이죠. 75,7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76,000 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이더리움도 1% 가깝게 낙폭 지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XRP도 0.4%,
0.7%, 솔라나까지 0.8%,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는 같이 살펴봤었는데 밈코인단에서 전일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지금 1% 넘게씩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밈코인이 갑자기 활기를 보였다가 내려간다는 건 진짜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서도 약간 불안감이 스멀스멀 다가오기는 하죠. 이럴 때 전문가님의 눈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연휴 동안에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어제 새벽에 조금 많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번에 우리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빅 이벤트가 또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파월 의장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죠. 여기에서 나온 또 약간의 매파적인 스탠스들 때문에 우리 시장은 출렁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소화를 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기울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 하나씩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FOMC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결국에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실제로 어제 뭔가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연준에서도 뭔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27년 4월부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시장에는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당연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제 차기 의장인 이 케빈 워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우리 파 회장께서 이제 자기는 연준에 계속 남아 있겠다, 이사로 남아 있겠다 하니까 요동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사로 이제 남아 있겠다고 하니까 시장에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을 별로 안 반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매파적인 성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요새 아직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휴전을 했지 종전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뭐 호르무즈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 시장에는 계속해서 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차분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도 사람이 조금 바뀌는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케빈 워시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도 또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다. 매파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거는 약간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 보면 네. 뭔가 자기만의 신념이랑 그쵸. 약간 고집이 있잖아요. 예, 그냥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뭐 지금 점쟁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인하를 할지 그쵸.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대략 추측해서 뭔가 우리가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 시기에는 시장은 항상 하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결국 약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네요. 맞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금리 인하를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아마 진입을 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올라가면 진짜 올라갈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진입을 하고 싶고 내려가면 다시 이제 내려가네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본인이 원래 생각하던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하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하락 위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하락 쪽에 조금 더 가깝게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전문가님을 약간씩 이렇게 노려보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시장이 불확실성 안에 놓여 있다는 게 굉장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케빈 워시가 자리에 앉고 나서 확실하게 무언가의 스탠스를 첫 번째라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우리 시장이 조금 적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진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신념을 올곧게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켜보면서 이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에 대해서도 약간 노이즈가 있는 반면에 일단 미국과 이란도 제발 노이즈를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이란의 해상 봉쇄를 조금 장기화하는 거를 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우리가 요새 시장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뭔가 내려가는 추세로 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튀어오르고 그러니까요. 막 진짜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도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장세 자체가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무조건 내려간다, 무조건 올라간다를 말하기보다는 네. 뭔가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뭐 하락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에 대한 근거들도 네. 존재를 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우리가 호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불장 상승 초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장 속에서의 반등, 반등 추세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낙관적인 전망을 주시기보다는 경계감을 가져가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무언가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여태까지 들어왔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은 그냥 명분을 삼아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짚어봤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앞으로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진입을 하고 어디에서 나가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실시간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가격적인 라인도 짚어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경제 일정, 지표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봐야지만 또 앞으로의 연준의 스탠스를 예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요새 시장을 보면 일단 유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네. 비트코인은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도 뭐 호르무즈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같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당연히 주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PC가 요번에는 3월 데이터가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뭔가 간당간당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발표되는 이 주요 지표들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일단 PC가 아무래도 이제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진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안정된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우리가 이게 3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에너지 영향으로 뭔가 상방 압력이 조금은 존재할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 정쟁통인데 네. 뭔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안전 불감증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진짜 상승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 상승이라고 절대 얘기 못할 거거든요. 그쵸. 예, 상승장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눈 뜨면 막 비트코인 6%씩 올라 있고. 그쵸.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부터 한바구음을 짓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스트처럼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예, 상승장인데 네. 지금은 상승 초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반등 추세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지금 갈색 고래라는 표현을 쓰죠. 기관급들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개미들만 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도 개미지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PC 가격 지수가 또 3월에 반영되는 그 수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뭐 CPI도 나왔는데 괜찮지 않았냐, 이 두 개가 뭐 그렇게까지 다르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의 차이점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일단 뭐 CP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지불한 비용이지만 PC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나 기업이 대신 지불한 비용까지 포함을 시킨 건데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의료비 우리 의료하면 이제 지금 뭐 지역보험을 내듯이 네. 이제 지원을 조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PI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에 발표를 하고 네. PC는 매월 마지막 주에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나서 PC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보통 이제 CPI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PCE로 금리 방향을 확인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CPI는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PC는 정책 판단에 적합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C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PC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또 연준의 스탠스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차원에서 PC의 가격 지수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와 관련된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실시간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청산 히트맵으로도 조금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전문가님은 하락 쪽을 보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위쪽에 있는 단무지는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청산 히트맵을 저도 많이 보는데요. 네. 어제 실제로 77.6K 정도의 이제 청산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유동성을 흡수하고 오. 바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지영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76.5K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지금 4시간 봉인데요. 약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71K까지 혹은 그 이상 하락을 진행을 하려면 이 네. 거래량이 똑같이 튀어 올라와줘야 충분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 거래량을 돌파해줘야 충분히 우리가 상승 초입으로 정말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거래량이 미미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강한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빗각을 하나 그어놨는데 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상승 추세선이었거든요. 이 빗각을 맞고 올라갔더라면 정말 82K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 빗각에 다시 걸리고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은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71K 정도가 조금 많이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얄팍한 지지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약간의 반등에 그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조금의 파동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게 전문가님의 의견이죠. 일단 비트코인이 대장으로서 무언가의 방향성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밑에 알트단에서의 전략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 아직도 전략이 유효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것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거 일단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조금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일까요? 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15% 정도 수익을 보고 네. 익절을 한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재진입 타점을 조금 노리고 있는데 오. 현재 이제 보통 이제 상승 추세선을 우리가 4번 터치하면은 반등 추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 지금 현재도 이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손절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이 싶습니다. 추세만 잘 지켜주면은 먹고 빠지고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스트란 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그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게 우리가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로스크 컷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도 아직까지 재타점이 유효한 구간에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이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상승 추세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빗각에서 유지를 하면서 고점은 지금 유지를 하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죠. 네. 보통 이렇게 흘러가다가 발산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절가 같은 경우에 지금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죠. 익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을 그어놓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손절 기준은 무너지게 된다면 네. 보통 이렇게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리고 이 빗각을 맞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너졌을 때 바로 손절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손절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절 라인이 확실한 히든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진입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뭔가 되돌림이 나왔을 때를 조금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팔려고 할 때도 다시 되돌림이 나왔을 때,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것 같고요. 살려고 할 때도 되돌림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다시 싼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혼자서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더라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타점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보방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들, 향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화면 통해서 여러분이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집중 탐구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시장에도 섹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섹터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용어들, 저건 도대체 뭘까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레이어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뭐 레이어라는 얘기가 조금 들어가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워낙 레이어 2도 대세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실 때 뭐 밈 코인 정도는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그걸 텐데. 제일 많이 아시겠죠? 네, 밈 알트 이런 것들은 아시는데 이제 그쵸. 뭐 보통 섹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이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우리가 레이어 뭐 1, 2, 3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기능별로 나눈 구조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층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느냐의 개념이고요. 얘는 그냥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1은 기초,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모든 게 올라가는 기본 바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속도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 위에 깔려서 더 빠르고 싸게 이동하게 해주는 길. 그리고 레이어 3는 건물이나 가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공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1, 2, 3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뭐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고 이런 순차성이 있었을까요? 순차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레이어 1에 그럼 뭐가 있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네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이 누가 들어도 기초가 되는 애들이네요. 완전 바닥이 이제 그쵸. 기초가 되는 애들이고, 레이어 2는 아비트럼 그리고 옵티미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비트럼도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맞아요. 오히려 아비트럼이 조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척도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조금 저도 그렇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레이어 3 같은 경우에 이제 업비트의 상장 종목이 없기 때문에 좀 성격이 가까운 코인들을 가지고 왔는데, 네. 유니스왑 그리고 에이브 정도 되는 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이어 3에 해당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보통 해외 거래소에서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네. 일단 업비트에는 이제 상장 종목이 없는데 이제 보통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그쵸. 그냥 비슷한, 그냥 그 계열의 가까운 코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도 이 섹터별의 흐름을 조금 파악하시는데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레이어 2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조금 주도해온 게 레이어 2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원래 기초가 되는 그 땅 위에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더 각광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죠. 보통 대형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밈코인에 투자 잘 안 하시거든요.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렇죠. 그 투자라는 것 자체가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밈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실체가 없다라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 솔직히 밈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 보고 수익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얘의 미래 가치를 보고 가지고 가는 그쵸. 코인은 장투랑은 조금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레이어 2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가십니다. 맞습니다. 레이어 2가 결국에는 조금 미래 가치라고 놓고 봤을 때 떠올리기 쉬운 섹터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고속도로에 조금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코인으로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얘네들을 조금 관심 코인에 넣어두시면서 레이어 2의 그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어 2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짚어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것들을 조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레이어 2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실제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파이 그리고 NFT는 제가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생태계 확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돈은 레이어 2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의 핵심은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이죠. 우리가 보통 근본 있는 거에 투자를 하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레이어 1은 가장 근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는 현재 가장 핫한 구간, 그리고 실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좀 전망이 좋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어 3는 약간의 아직 리스크가 있어요. 성공하면은 뭔가 폭발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은 조금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어 2 대표 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비트럼, 옵티미즘 그리고 이뮤터 브렉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레이어 2가 결국에는 무언가의 또 기초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비유를 해보자면 레이어 1을 이 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윈도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라는 이 운영 체제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이 한 이더리움 정도의 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사이트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세부적으로 연결되는 레이어 2, 레이어 3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어 설명을 들었는데도 나는 도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보방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다 해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야 또 앞으로의 전략도 세우기 쉬워지잖아요.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안에서 또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코인 그리고 밑으로 쭉 빠지는 코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코인들이 급등했고 급락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등한 코인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제로베이스 이거 못 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거래소만 들어가면 계속 상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앞으로도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로베이스 뭐 이제 우리 들어가면 이제 뭐 위험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뜨는데 이제 4일간
179% 상승을 이게 무슨 했습니다. 수치죠? 예, 들어갈 걸, 또 껄무새가 나오는데. 예, 그런데 이제 179%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ZK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프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저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죠.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무조건 뭐 외우셔라 이게 아니라 이제 요런 섹터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 내 관심이 조금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 제로베이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수급 그리고 테마형 상승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급등한 코인에 바로 올라타면은 이제 우리 바로 마이너스 100%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항상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손절가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다 보면은 떨어지기 십상이죠. 그 달리는 말도 약간 주춤할 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올라가서 다시 힘차게 달려갈 때 그때 바람을 조금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로베이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도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일단은 우리가 뭐 상승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뭔가 테마가 선반영이죠. 우리가 항상 기대감에 그쵸.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얇고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조만 사도 이만큼 폭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얘는 뭐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기대감에 상승 구조를 이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되돌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뭐 실제로 뭐 이렇게 급등한 코인들 보면 다음날 되면 마이너스 뭐 40% 이렇게. 맞아요. 갑자기 시퍼런색이 저희를 또 반기죠. 맞습니다. 지영 앵커님이 이제 딱 진입하고 나면 마이너스 50% 인간 지표로. 예, 60%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실제로 진짜 괜찮은 코인들을 보면 이렇게 좀 계단식 상승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스트가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강하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 되돌림을 줄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다시 진입을 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급등한 만큼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되돌림이 또 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애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재차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눌림목에서 한번 기회 잡아보자.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략들 정보 방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또 요즘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코인 오르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도 하루에 그치겠지 했는데 그걸 며칠 동안이나 봤거든요. 오르카도 조금 향후에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반짝이었을까요? 일단 오르카는 죽어있던 코인이었거든요. 네. 네, 그냥 죽어있던 코인인데 갑자기 이렇게 14일 동안 112%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맨날 오르카 말카 하다가 이제 진짜 올라버렸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구조적 특징을 보면 디파이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적 돌파, 차트적으로도 돌파할 수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얘는 레이어 2가 이제 과열되면서 네. 지금 자금이 일부 이제 솔라나, 덱스로 순환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르카는 그 수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를 한번 보면 규제 기대, 그리고 기술적인 돌파, 그리고 업비트의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대감이 실렸다라는 거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기대감에 더해서 거래 대금, 거래량까지 확실하게 실려야 결국엔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거래 대금이 뭐 수천억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얘도 더 승승장구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가 24시간 동안 거래 대금이 수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급증을 했는데 우리가 업비트 기준 최근 거래량이 1만 %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이 몰려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90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러네요. 이제 내려올 때가 됐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차익 실현
개미털기라고 하죠. 네. 이미 수익을 본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이제 개미털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코인들은 제가 이전 코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되돌림이 나오고 난 뒤에 재진입을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재진입 타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꼬리가 달린 부분들 보이시죠? 요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재진입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르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향후의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만나봤었던 제로베이스와는 조금 또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무언가의 새로운 기술력이 각광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냥 반사수혜를 입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로베이스보다는 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급락 코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니, 이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등 코인으로 만나봤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급등하면 급락한다. 그러니까요. 블러가 상당히 조금 이제 위험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NFT 이제 기반으로 올라가게 상승하게 됐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 근데 이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내린 것 같지만 네. 이게 29%입니다. 와.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제가 이제 눌림에서는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눌림목에서 블러를 지금 한번 진입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얘는 이제 이전에 1,200원에서 30원까지 하락한 이력이 이미 있어요. 이미 이제 이력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뭔가 단기적으로 얘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심리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단타로 조금 히든 코인처럼 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급락 코인으로 블러를 만나봤는데요. 되돌림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리스크를 조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조금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NFT가 죽으면 블러도 그쵸. 같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실사용보다는 보상 기반 사용이기 때문에 우리 에어드랍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적 약점이 굉장히 강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 라인 부근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 35원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35원 정도에서 제가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연히 손절 기준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야겠죠. 손절 기준 같은 경우 저는 30원이 무너지면 바로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타점을 잡더라도 방망이 굉장히 짧게 잡고 거의 번트를 하다시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죠. 혼자서는 이런 전략들을 잘 못 세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안에서 조금은 주목을 받았었던 코인들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면은 앞으로의 전략을 더 잘 세울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굉장히 속이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베어 플래그라고 했다가 뭐 불트랩이라고 했다가 어느 쪽에 조금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마 작년에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이 불트랩이라는 거는 네. 상승할 것처럼 해놓고 하락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덫이라고 네.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돌림이 뭐 이제 조정이 나와서 많이 빠져서 다시 되돌림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게 더 상승을 하나 해서 올라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불트랩과 베어트랩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불트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작년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을 때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기가 신고점이고요. 우리가 신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했죠. 그럼 여기서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상승할 것처럼 속이고
하락하는 덫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어 트랩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가격 상승 전에 하락을 발생시키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현재 시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바로 당장 상승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많이 올라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어 트랩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기존의 상승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겁을 먹고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량 기관이나 세력이 모두 흡수한 뒤에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는 개념이고요. 이 불트랩은 그 반대의 의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랩 구간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과도한 내용의 뉴스가 많아진다는 점, 뭔가 지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승은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없다. 그러면 이 뭐 상승 모멘텀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베어 트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비트코인으로 한번 차트 예시를 들어보면요. 지금 보시면 파란 박스가 이제 이 베어 트랩이고 빨간 박스가 불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불 트랩이 되겠죠. 빨간 박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어 트랩에서는 손실을 봐도 우리가 장세를 보고 조금 버티거나 아니면은 약손절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불 트랩에서 손실 보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불 트랩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손실률이 마이너스 40%, 50%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트랩에 당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손절 기준을 잡아 놓는 거고, 물량을 조금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랩을 조금 피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 물론 저도 이제 뭐 이런 트랩을 제가 무슨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이 보조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랩을 피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다이버전스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제가 한번 일전에 교육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RSI나 MACD 지표가 상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락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보조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면은 베어 트랩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항상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 하락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을 확인하셔야 돼요. 가격이 지지선에 도달을 했는지,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을 제가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뭐 이 말들이 당연히 이제 뭐 차트 보고 투자하란 말이거든요. 예, 보조지표도 좀 참고하시고, 이제 무턱대고 뭔가 상승 추세다 해서 가격만 보고 진입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 말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 중에 거의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60%가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리플 2,000원에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비트코인 뭐 1억이네?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계속 물을 태우실, 추가 매수를 하실 돈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불트랩, 베어 트랩은 뭐 하락 추세 중에서 거짓 상승, 상승 추세 중에서 거짓 하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지금 뭐 현재는 베어 트랩이다 얘기를 한 게 상승 추세 속에서의 뭔가 거짓 하락이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거짓 하락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불트랩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불트랩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뭐 82K 간다라는 소리를 저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한 7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두가 상승을 바라볼 때 진짜 하락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량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스탑로스를 설정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보조지표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불트랩 그리고 베어트랩이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베어트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전문가님께서는 불트랩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조금 심장 철렁하는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정보방 안에서 더 자세한 얘기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